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8월 2일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내전이 한창이죠. 오늘도 또 부산, 울산, 경남 그 당권 경쟁 2차 결과가 나옵니다. 어제 1차 충청권 경쟁에서는 김민석이 간발의 차이로 앞섰는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내전을 벌이는 이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 정가 뒷담화 시간에 비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의 재판을 이재명 임기 동안에만 중단하는 건 용납을 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시도, 공소 취소 이런 것은 결국은 역풍을 불러와서 좌파를 망하게 할 것이다, 우파의 정권을 넘길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친정청래 쪽, 친문, 친노 이쪽에서는 이재명의 공소취소, 이것을 유시민이 미친 짓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게 여론의 역풍을 맞아서 민주당 정권을 멸망시킬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 재판 중단이 아니고 이미 재판은 중단돼 있고, 헌법 84조 판사들이 알아서 저자세로 기면서 중단돼 있고, 지금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재판을 받으면 안 된다. 만약 임기 끝나고 다시 이제 감옥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영영 없애버린다. 자, 임기 중에만 없애라. 영영 없앤다. 이것이 지금 좌파 내전의 핵심 갈등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여전히 공소 취소가 좀 어려워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 없애기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이 속속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재판을 없애는 방법을 처음에 이제 공소 취소가 있었고, 이것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그 면소가 있었죠. 면소. 법을 고쳐가지고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그 법률을 아예 다수당의 힘으로 없애버리면 이게 재판이 없어지니까 그게 면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거는 공소 취소하고 면소에 의한,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거죠. 면소는 국회에서 하는 건데, 그 법을 없애는 걸. 자, 그것을 이용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바꿔서 면소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는 핵심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새로운 수법 두 가지가 또 등장을 한 거죠. 바로 하나는 공소기각. 지난주 주말에 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있는 공소기각. 공소기각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공소취소는 검찰에서 하는 거고. 공소기각이 새로 하나 이재명 재판 없애는 수단으로 등장을 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연임 개헌. 그래서 5년 단임제인데 4년 하고 나서 개헌을 해서 중임제, 4년 중임제 하면 8년이 되니까 13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한다. 그러면 뭐 재판 허지부지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것 두 개, 기존의 것 두 개 해서 4개의 이재명 재판 없애기가 동시에 지금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꼭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핵심이 뭔지, 이게 허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4가지가 됐죠.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는 방법, 이재명 쪽에서 추진하는 공소취소, 검찰에 의한 공소취소, 법원에 의한 공소기각,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로 없애버리는 그 관련 법령을 없애버리는 면소,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13년 장기 집권. 자,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는 한데 허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수법 공소기각이나 13년 장기 집권론, 이런 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걸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 특히 공소기각 부분에서는 전라도 출신 검사들이 그 공소기각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공소취소, 이것이 지금까지 정성호가 주로 이끌어왔죠. 그런데 이제 정성호가 이 공소취소를 관찰하지 못하고 사퇴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몸을 푸는 모습인데, 칼을 가는 모습인데, 그 새로운 인물이 전라도 출신 검사들, 고위 검사들이 여기서 주축을 해두고 있다는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찰에서 하는 공소 취소는 목적은 1심에서 재판 중인 것을 없애는 거죠. 공소 취소는 2심, 3심까지 간 건 안 됩니다. 그래서 1심 사건인 아직 그 1심 재판을 하다가 중단된 대북송금, 그리고 대장동, 법인카드, 이거 이제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조작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라, 이 압박입니다. 여기에 총대를 제일 처음에 맸던 인물이 정성호죠. 정성호, 이 법무부 장관인데, 제일 처음에 이재명이 당선되고 난 직후에 그 서울대학교 동창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이제 당선됐는데 5개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정성호가 무조건 공소 취소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를 동원을 해서 무슨 뭐 TF, 대검의 TF를 만들고 또 검찰미래위원회 이런 걸 만들면서 대표적으로 박상용 검사를 압박을 했죠.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뭐 이하영 뭐 술판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뭐 술판은 없어졌고 허위를 드러났고, 오히려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정성호는 또 검찰 간부들과 거래설까지 휩싸였죠. 거래설도 나왔죠. 김호준 방송에서 그때 정성호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이 문제하고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하고 보안 수사권 그 잔류를 맞바꾼다. 그래서 거래한다. 그 거래설이 김호준 방송에서 나왔고, 그 거래설의 이재명 쪽 당사자가 정성호라는 것이 그 다른 취재에 의해서 뭐 사실상 뭐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주말에 검찰 간부들과 정성호가 해동을 했다, 이런 말까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박상용 몰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정성호가 했지만은 일단 공소 취소에 실패를 지금 한 거죠. 검찰에서 공소를 취소하는 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플랜 B로 또 공소 취소를 이재명 정권에서 가동한 게 특검이었죠. 특검에 의해서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 조작 기소 특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재명 또 재판을 털어낸다. 이때는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건태입니다.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가 일종의 이재명 특명을 받았겠죠. 갑자기 검찰에 대한 공소 취소가 좀 어려워진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공소 취소 순회 기자회견 이런 걸 이건태가 처음에 열었습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변호사. 그리고 공소 취소 친명 국회의원 모임. 그래서 100몇 명 그때 참여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이건태가 했죠. 그 다음에 이건태가 한 게 바로 특검을 발족시키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청문회를 하고 그때 서영교가 그 위원장이었죠. 그래서 이건태가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하고 그거를 가지고 억지로 깨맞춰서 이 특검법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특검법 발의도 이건태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육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역풍이 보니까 그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남겨둔 상태인데, 이게 국회에 진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느냐는 이 8월 17일에 정청래가 대표가 되느냐, 김민석이 대표가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태는 이제 그 특검법을 발의까지 했고, 어떻게 하든 본인이 이재명의 재판을 다 없애주려는 그런 이제 뭐 밀명을 띄고 있으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에 나와서 지도부에서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예선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그만큼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공소 취소는 정말 유시민의 말대로 미친 짓이다, 이런 기로가 지금 흐르고 있지만 이재명은 무조건 퇴임 후에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 취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성호, 이건태, 서영교 이쪽이 주도해온 공소취소 작업이 거의 이제 무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뭐 새로운 기로가 또 하나 일어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취소가 완전히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니다. 뭐냐 하면은, 박균태, 지금 이제 정성호가, 사의를 표명을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뭐 11일 동안 외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귀국을 하면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성호는 자기가 몸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일종의 칭병 비슷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후임에 뭐 이건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박균택이 법무부 장관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균택은 이재명 변호사들 중에서 5명의 배지를 달았는데, 유일하게 고검장 출신이죠. 그래서 박균택 법무부 장관설이 다시 돌고 있는데, 박균택이 법무부 장관을 정성호에 이어서 맡으면은, 이제 그때 검찰은 없어집니다. 검찰은 10월 2일 날 없어지니까. 그런데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있죠. 공소청. 그래서 공소청을, 박균택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소청을 통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그 방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그러면 공소청장에,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신임 법무부 장관, 박균태가 되든 이건태가 되든 호흡을 맞춰서 이재명 재판 없애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초대 공소청장에, 지금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다 아시다시피, 그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변인까지 했던, 친문 검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친명 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변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는 자천이 됐다가, 이재명 들어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을 때 바로 그 논란이 많았던 대장동 민간업자들 항소 포기를 시켜서 민간업자 김만배나 남욱 이 사람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이 돌아가게 한, 그거를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박철우입니다. 이재명 구하기에 헌신적으로 나서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초대 공소청장이 되면은 거기서 본인 손에 피를 묻혀서 공소 취소를 감행을 한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본인들의 직권 남용 이런 걸로 감옥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배팅을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런 말들이 여의도 증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이 이번에 공소취소 시즌2가 되는 셈인데, 시즌1은 정성호, 이건태, 서영교가 주도했지만은 실패를 했고, 시즌2가 되는 셈인데, 박균택,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리고 박철우 초대 공소청장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데, 박균택은 광주 출신, 광주 검사 출신이고, 광주 출신 검사고, 박철우는 또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 출신 검사. 그래서 이 전라도 검사들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하는데 다시 이제 칼을 드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시즌2가 되는 것이죠. 자, 공소 취소가 그렇고, 공소기각은, 공소 취소는 검찰에서 하고 공소기각은 법원에서 하는 건데, 이번에 공소기각은 1심, 2심, 3심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5개 재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공소 취소는 1심에만 적용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재명 거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게 공소 기각이다. 형사소송법이 처리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공소 기각의 그 범위를 넓히는 그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죠. 민주당이 슬쩍 끼워 넣었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 맞춤형이다. 이재명에 대한 공소들을, 전부 다 뭐 중대한, 이렇게 뭐 가행수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재량권을 남용해서 소추 재량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맞춤형으로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걸 가지고 법원을 압박을 해서 법원에서 아예 그 재판을 없애버리는, 검찰이 기소를 가행 수사를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저하게 공소권을 일탈을 했다. 이런 식의 그 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재판을 또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이 법을 통과시켜서 대법관 수를 확 늘렸죠. 14명이었는데 26명으로 늘렸고, 그래서 여러 이 판사들이 이제 대법관 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진관 같은 경우, 서울중앙 그 제법 33부 재판장이죠. 이진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형량을 지금 막 때리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이진관이 그 형사 33부, 이진관이 형사 33부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보류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이진관이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같은 것을 이진관이 공소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알았어. 검찰에서 공소 취소 안 해도. 공소 기각을 하면은 그 대가로 이진관은 대법관 자리로 갈 수 있다. 자, 이런 말들까지 지금 바닥에 나돌고 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새로운 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재판 없애는 새로운 카드로 등장을 한 거죠. 물론 이것이 공소 기각을 법원에서 하려면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재판을 일단 열어야 된다. 판결을 하기 위해서 열어야 된다는 그런 그 법학자들 아니면 변호사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제 서종의 법조에서도 그 말씀을 들었죠. 그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서 과연 이재명이 재판에 응하면서 공소기각까지 할 거냐 그것을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은 뭐 막다른 골목에 이러면은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미리 다 약속을 거의 뭐 받아놓고. 근데 이 부분도 어쨌든 새로운 이재명의 재판 없애기 수단으로 등장을 했다는 내용. 그래 기존의 검찰에 의한 공소 취소, 지금 새로운 법원에 의한 공소 기각이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 공소 취소도 다시 추진이 되고 있다. 이것은 좀 계속 감시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초대 공소청장, 검찰총장은 없어지죠. 초대 공소청장이 과연 다시 공소 취소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을 이재명이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면소 부분, 국회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하는 면소도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 그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법을 개정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배임죄를 가령 없애버리면은,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이 성남FC 이 사건은 면소, 법원에서 아예, 이제 법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재판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배임죄를 없앤다 이런 말은 계속 이어왔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그 선거법을 완전히 대법원에서 유죄 파악이 함송됐는데 이것도 아예 면소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금지시키는 그 법 개정을 그때 추진하다가 지금 일단 지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심지어 대북 송금 사건을 없애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를 손본다 이런 말까지 막 나올 정도로 어쨌든 이재명은 재판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는 그 상황인데 자 면소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죠.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 그 사건과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8.17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 김민석이 당권을 잡으면은 친명 쪽이니까 충분히 또 면소 작업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정청래가 당 대표에 연임되면은 정청래가 안 해주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그 범죄 털어내기가 사실상 무산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정청래가 되면은 여러 가지 분위기상 이재명은 거의 뭐 식물정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죽기 살기로 두 세력이 좌파에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새로 나온 것이 바로 13년 장기 집권론입니다. 장기 집권론. 정권 차원에서 뭔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식 이재명의 정무특보 출신이 국회의장이 돼가지고 연임 개헌 그 이재명이 5년 임기를 마치고 개헌하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거 이거를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 이 말은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국민을 빙자해서 국민 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종의 여론 떠보기를 시작을 했고 여기에 제일 처음에 연기를 피운 사람이 바로 조원철 지금 법제처장인데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죠.
대장동 변호사 출신을 법제처장에 앉혀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다 대별을 한 이재명의 재판 틀기 작업이 제일 처음부터 인사를 처음 할 때부터 조각할 때부터 다 기획이 되어 있었다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원철도 연임 문제, 이재명의 연임 문제는 국민이 결단을 한 문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연결을 피웠고, 그걸 이제 이 국회의장, 주로 이제 개헌 이슈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회의장을 조정식을 시킨 거죠, 이재명이. 여론을 그 당 차원의 그 범자파안에서 그런 분위기를 띄워서 조정식을 국회의장으로 만들었고, 국회의장이 된 조정식이 이재명의 정무특보 시절에 이재명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연임 문제에 대해서. 그걸 첫 기자회견에서 일단 발설을 한 거죠. 그래서 여론을 탐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의 재판 없애기가 지난 1년 동안 온 나라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국정 운영을 팽개치더라도 본인 재판 없애기에 몰두해왔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그 방법까지 막 동원을 해서 시즌2로 들어갔다. 이재명의 재판 틀기가 시즌2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선수 교체도 있었다. 그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정성호, 이건태, 서영교 이쪽이 했지만은 앞으로 이것을 박균택, 박철우 이런 사람들이 대신 맡게 된다. 그리고 또 장기 집권론, 여기에 조정식이 또 키맨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 그리고 공소 기각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판사가 또 여기 부역을 해야 되겠죠. 가령 이진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인물들도 교체가 돼서 다시 이재명 범죄 혐의 없애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럴 때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재판 없애기가 본격화됐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헌법을 유린하는 거죠. 그러므로 헌법을 제대로 지켜서 재판 재개를 해야 된다. 재판 재개 캠페인으로 대대적인 맞불을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임기를 얼마 더 할지 모르지만은 이재명의 재판 없애기 위해서 국정을 혼란시키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심지어는 장기 집권 업무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우선 지금 당장 이재명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널뛰고 있고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은 이때 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재명의 재판도 정말 헌법의 제대로 된 해석에 따르면 이재명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재판 재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를 취재해서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2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